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또 날이 좀 굳네요. 네, 눈이 팔팔 네, 오고 있습니다. 눈비가 내리고. 네, 또 여기는 지금 이제 안국 쪽인데요. 네. 저 뭡니까? 헌재를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차 와 있습니까? 네, 많이 와 있고 지금 헌재 앞쪽으로 경찰차들이 쫙 도로 양쪽으로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많이 좀 불편한,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파면은 이제 뭐 확정적인 것 같죠, 선생님? 저는 뭐 거의 네. 기정사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헌재 판사들도 좀 어이없어 하는 것 같던데요, 다. 그죠? 윤석열이 보통 잘해야죠.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하는데 참. 제 선생님이랑 이제 사실은 이 싸대기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네. 예전에 그 싸대기 전에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담 제목을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윤석열은 자신을 탄핵해달라고 계속 할 거다. 계속 할 거다. 자신이 스스로 네. 저지를 것이다. 저지를 것이다.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좀 그렇죠. 증명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 헌재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 그 변론 과정을 보면 정말 수준이 낮아도 정말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정도인가? 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준이 낮은 건 네. 원래부터 낮았는데 네네. 대통령이 되면서 더? 어떤 문제가 더 생겼냐면 어허. 얘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눈치를 좀 보잖아요. 예. 윗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권위주의 성격자들이 현실 인식에 오류가 많은데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윗사람이에요. 아하. 더 강한 힘을 가진 대상. 예. 그 사람이 야 임마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한 대 때리면 그거 바꾸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얘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이. 넘버 원이 된 거군요. 넘버원이 한국에서는. 되면 교정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자기가 힘이 제일 세고 나머지는 다 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현실을 과소평가하는 그야말로 현실 왜곡을 시작할 텐데 이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네. 또 주변에 그런 걸 조언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없었겠죠. 따라서 윤석열이는 그 낮은 지적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도 네네. 통한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대통령 예. 임기 내내 예. 먹힌다. 내가 이렇게 구라 풀면 다 된다. 네. 이렇게 우기면 다 통한다. 근데 헌재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죠. 저런 전응화를 네네. 지진화를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있었어?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오히려 뭐 붕짜자 붕짜 신혼식이나 네. 걔도 또라이인데 걔가 오히려 정상으로 보일 정도가 그렇죠. 되고요. 네. 오죽했으면은 사실 자기가 앉힌 그 선관위에 네. 자기 친구도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이 정도니 야 이거 참 한국의 이 적폐들의 수준을 여실히 네. 적나라하게 드러낸 네. 네, 그런 상황이 아니, 아닌가. 박근혜는 말이라도 안 하거든요. 네. 박근혜도 사실 내용이 형편없어요. 네.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엄청났죠 선생님. 네. 근데 박근혜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입을 잘 다물고 네. 그냥 네 요것만 하는 사람이라서. 방금 성대모사 하신 거였습니까? 비슷한데요. 그래요? 네. 근데 윤석열이는 또 주구장창 떠들어요. 네, 지가 논쟁하면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수준이 적나라하게 다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니 그 뭐 이상민이 어제 하는 말이 5분 국무회의 했다는 겁니다. 5분. 5분.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시작과 끝도 정확하지가 않고 네. 5분 했는데 이상민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자기가 100번 정도 국무회의 참가해봤지만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한 국무회의는 처음 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5분 동안. 선생님 가능합니까? 5분 동안 윤석열이가 또 보나마나 네. 4분 90초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혼자서. 예. 계엄 선포해 이 새끼 예. 이러면 이제 그 10초 나머지 그거 이제 국무위원들이 열띠게 네 했겠죠. 자기 속마음에서 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한 건 아닌지 이상민이 이러다가 소위 엿대는 거 아닌가? 이상민은 제가 볼 때 엿대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하고 같이 이 짝짝꿍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짝짝 화내죠. 소방청장한테 전화했죠. 압박하고. 예. 얘는, 저기 보니까 예. 써 있더라는 겁니다. 쪽지에. 쪽지에 예. 소방청 쪽지가 아니라 사실 뭐 A4 문서인데. 그렇죠. 예. 쪽지라고 하는 건데. 악착같이 쪽지로 우기는데. 써 있고 근데 어떻게 언론사까지 다 봤죠? 다 보였다는 거죠. 한겨레 신문.
더 황당한 것은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네. 소방청에선 지시를 받았고 예. 그 밑에까지 내렸잖아요. 네. 그 지시를.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 서열에 공무원 세계에서 네네. 이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그 명령 내릴 것 같습니까? 아하.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나중에 뒷감당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취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그런 걸 주변에 물어보고 지시를 내렸다는 네. 사실은 이상민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민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인데 행안부 장관인데 정말 저놈이 되고 이 땅의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많이 침해당하고 많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저놈 그때 물러났으면은 그렇죠. 예. 그나마 국민들에게 피해는 덜 입혔을 건데. 그렇죠. 근데 뭐 이제 판사라고 그러더만요. 얘가 그래요? 판사 출신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해야 법적으로 법을, 문제가 안 되는지를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 이 눈구랭이처럼 눈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물론 이제 그래도 헌법재판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짚어내니까 결국은 들을 통이 나는데 네. 사실 뭐 숨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야 진짜 판사면 선생님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그게 인정이 됐던 건데 그런 견해가 있었던 건데 이제 다 드러나고 있죠. 판사건, 검사건, 네. 변호사건, 서울대건 서울대건, 하버드건, 하버드 공부- 하버드라면은 준석이가 딱 준스턴 야 이거 다 소용없구나. 소용없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적 능력이나 네. 지혜는 학벌이나 네. 그런 어떤 자격증과 관련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번에 많이 네. 국민들 속에서 인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교육에 대해서도 좀 정말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이 옥중 정치를 해요. 그게 뭐 옥중 정치라고 할 만한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 뭐 많이들 면회를 가고 네 거기다 대고 막 자꾸 말을 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약간 히틀러 흉내를 내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요? 히틀러 감옥에 있으면서 히틀러 옥중 정치했어요? 계속 옥중 정치를 했더라고요. 걔는. 근데 그때 면회를 많이 갔습니까? 히틀러도? 면회도 많이 왔을 뿐더러 자신의 주장을 더 세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거는 그 총통되기 전 아니에요? 전이에요 전. 전 얘기죠. 총통된 뒤로는 하다가 뒤졌죠. 그러니까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예. 하기 전에 예, 그때 전에. 이제 인기를 엄청 얻어들으니까 약간 그 저 히틀러 흉내를 내는 건 아닌가. 그러려면은 그 뭐야 대통령 되기 전에 했어야죠. 네 전에. 전에 옥중 정치를 했어야죠. 대권 주자를 뜨기 위해서. 네. 이미 내란 일으켰다 실패해가지고 감옥 갇힌 주제에 무슨 옥중 정치를 합니까? 예. 저는 현재 뭐 김기현, 뭐 추경호 이런 네네네. 이제 배알도 없는 인간들이 김기현은 진짜 선생님,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 관저 앞에도 왔거든요. 그죠. 아니 원래 그 저 윤석열한테 싸대기 맞은 거지 않습니까? 쫓겨났었죠. 쫓겨나고 너 출마하지 마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난 당 대표를 그만두고 출마를 할 거예요. 네, 그랬죠. 자, 그랬던 인간들이 네네. 지금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막 심리, 전 그런 장면이 연상돼요. 뭐 심리고 나발이고 심리고 나발이고. 이 불나방들이 불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아, 그러니까 타 죽는지도 모르고 아하. 지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보고 달려드는 이 불나방들이 생각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미 국힘들은 맛이 갈 대로 가서 탈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 있다. 그래서 이제는 뛰어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네. 너무 잘못된 길로 오랫동안 질주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적으로 가는 것 같고 뭐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간 거냐, 윤석열이 압박해서 할 수 없이 간 거냐. 아직도 캐비넷이 있습니까? 캐비넷이 있겠죠. 김건희도 아직은 안 잡혔고. 김건희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예. 김건희를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얘기가 많은데요. 윤석열이 오라고 나 할 말 있으니까 해서 오게 한 거냐. 네네. 아니면 거꾸로 윤석열이 지금 마탱이가 가가지고 감옥에서 맨날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네네. 이상한 짓,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아, 너희가 가서 진정시켜야 된다. 해서 밖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이상한 짓을 따져봐야죠.
할 틈이 없도록 계속 면회를 해라.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확 애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전에 헌재 나온 모습을 보니까 얘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많이 의기소침해졌죠. 의기소침해지고 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제 헌재 보시면서도 혹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어제 안 봤어요. 안 보셨고. 근데 어제 약간 저는 그게 좀 더 심해지는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심해지는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진실이 튀어나올 뻔하고 네. 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가 믿었던 신혼식이나 네. 대학교 친구 지가 박아놓는데 그렇죠. 안 도와주고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는 어제도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지난번도 그랬거든요. 끝까지 안 듣고 이제 가버려요. 그 흐름이 힘든가 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안 거죠.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느낌이 오는 네네. 거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금 김기현도 이게 가는 게 윤석열한테 줄 서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뒤에 자기가 정치할 명분을 쌓으려고 오죽해서 말도 안 듣고 출마를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네네. 아니면 뭐 협박받아 갔을 수도 있고 협박도 캐비넷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제 밖에서 가라고 뭐 네네. 등 떠밀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죠.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나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도움이 되면 되겠죠. 뭐 저희들 생각엔 그런데 네. 도대체 이놈들이 심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황교안이 지금 변호인단에 들어가가지고 어제도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자기 활약을 해보려고 얘가 좀 부정선거론자더만요. 아주 뭐 옛날부터 부정선거 갖고 떠들던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에 나와서도 부정선거를 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독실한 네. 부정선거 음모론 독실한. 신자입니다. 신자군요, 신자. 네. 부정신자. 부정신자. 근데 왜 그렇게 그런데 빠져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한번 음모론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아니 얘도 어쨌든 간에 얘도 박근혜 그 잡혀간 다음에 네. 탄핵 그 당할 당시에 권한대행까지 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치면 사실 이 나라의 어떤 최고 권력까지 올라가 본 사람인데. 네. 근데 수구보수의 몰락을 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아하. 자기들이 잘못했고 네. 국민적 지지가 이제 떠났다. 이걸 인정하고선 시작해야 인정할 수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려면 반성과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네. 그건 하기 싫잖아요. 예. 그러면 음모론만큼 편한 게 없죠.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거대한 음모가 있어. 그게 좀 일맥상통하네요. 윤석열이랑 한교안이랑. 그렇죠. 비슷한 윤석열이 거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지난 총선에 내가 질 수가 있어? 그렇죠.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그렇죠. 어떻게 중국이 돕지 않고서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뭐 황교안이 변호인단 합류한 것은 헌재에서 지겠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굳힌 거죠 마음을. 네. 나는 반드시 지고 말겠어. 네, 우리는 져야 돼. 질 거야. 뭐 이런 거. 말리지만 질 테니까. 아니 지금도 변호인단 수준이 낮아요. 질이 많이 떨어져 있고. 지난 주에도 엉뚱한 질문했다가 막 자기들끼리 마이크 잡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도 수준이 아주 네. 저질이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 이 중에서도 좀 탑을 달리는 가장 저질이랄까. 저질 중에 저질입니까? 네, 최저질이죠. 최저질. 그 나와서 또 부정선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랬죠. 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을 받아주는 놈이나 하겠다고 하는 놈이나 다 같이 지금 진짜 죽자고 덤벼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도 뭐 질문을 주고 봤는데 네, 발리더라고요. 그럼요. 네, 증인한테 발려요. 증인이 오죽 황당하니까. 아니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시고. 그렇죠. 이거 다 헌재랑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황교안이가 떠드는 거 다 유튜브에서 본 거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 근거가 확실한 게 없죠. 뭐 근거가 있으면 지금까지 그 부정선거가 음모론으로 그쳤겠습니까? 그 선생님 말씀에서 좀 인상 깊은 것이 이 자신들의 몰락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거기에서 망상이 출발하는군요. 현실을 그렇죠. 인정하기 싫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에서도 이 과대망상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사실 예수다. 나는 사실은 뭐 옛날에 위대한 이제 인물인 누구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난 슈퍼맨이다. 네. 이런 망상, 과대망상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자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주변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계속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인정하고 자기를 바꾸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또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망상에 자꾸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과대망상인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망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 도피 수단입니다. 망상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지난주에는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네. 이건 술꾼의 술꾼 멘트다. 술꾼 멘트다 그랬는데 거의 뭐 다들 그렇게 기정사실로 말씀하시더라고. 모든 분들이. 술 생각나는 거죠. 네, 이태백이 그 한 얘기인데. 이태백이가 멋있게 이 얘기를 한 뒤로 네. 술꾼들이 아주 좋아하는 멘트가 된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이게 뭐 또 일제시대 판결문에서 유리한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네. 윤석열은 유튜브만 보는데. 그럴 리가 없다. 네. 거기까지는 갈 지적 수준이 안 된다. 그렇죠. 다만 술 생각. 술 생각. 네. 그리고 술꾼들은요. 해보다 태양보다 달을 더 많이 봐요. 왜 그래요? 술꾼들은 밤이니까. 밤에 술 먹죠 보통.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네. 아침에 해가 뜨면 나와서 해질 예. 때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로 생활할 때는 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든가 해에 대한 비유를 더 많이 쓰죠. 네. 근데 술꾼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달 떴을 때, 네. 달이 떴을 때쯤 한 잔씩 먹지 술을 먹기 시작하다가 달 한 잔 나 한 잔. 이제 술집에서 나왔을 때도 달이 떠 있죠. 호수에 달도 비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과 훨씬 더 친숙하다. 아.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니 그 최근에 이제 이 탄핵 정국 되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출근할 때 차를 빈 차로 보냈다는 겁니다. 예. 관저에서 맞습니다. 대통령실까지. 근데 지난 그 3월에 제가 용산에 있으면서 그 총선 당시에 출근 감시를 해봤거든요. 네. 출근을 안 해요. 아예 안 해. 제 시간이 한 적이 없다고. 제 시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 하고 그나마 한 것도 빈 차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관저에서 그냥 아침까지 술 처먹고 잤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달과 함께. 달과 해는 싫어. 해는 본 적이 없어 나는. 해가 뭐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감방에 있으니까 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네. 뭐 새끼 식사, 네. 술 끊고 가장 인생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건전한 겁니다. 생활을. 지금. 네. 윤석열에게도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 평생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죽을 살아야죠. 때까지. 건전하게. 네, 건전하게. 예, 또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인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저는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1분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들어갈 때 아니 그래 선생님 이게 네, 코미디죠. 거짓말을 하는데 1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이.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이야 이 탄핵 정국에 완전히 드러난 거지만 이제까지 다 거짓말해 왔잖아요. 그렇죠. 뭐 바이든 이 새끼 그랬는데 그 바이든 날리면 뭐 그랬고 또 이제 후보 시절에 저희 장모님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10원 한 장. 10원 한 장. 저희 아내는 성서를 다 구약을 구약을 통째로 외웁니다. 아니 이렇게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극단적이잖아요. 거짓말의 네. 특징이. 인원 얘기하고 다시 인원 얘기한 건 이거는 온 국민들에게 큰 그 뭐랄까 기쁨 해악을 안겨줬는데 막 웃죠 기자들이 바로 말이 뒤에 안 있으니까. 되니까요. 이게 네네. 윤석열이 이렇게 극단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인원이란 말이 나왔을 때 예.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그래도 사실은 이상해질 뻔했는데 그래도 이상해지는 이상한데 네네. 전혀 안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극단적으로 부정하죠. 예, 극단적 부정. 그다음에 장모가 남한테 네. 피해를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다. 그 정도 말하면 되는데. 이러면 되는데 10원 한 장 10원 한 장.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도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고. 네. 김건희도 무속 논란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아내가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예. 충실한 기독교 신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걸. 예. 그걸 통째로 외운다고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부정하잖아요. 네. 이게 윤석열이 거짓말을 어려서부터 방어적 거짓말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적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모수를 안 맞으려고 하는 거짓말. 네네. 야, 성렬이 고모 호수 위에 달 그림자죠. 성렬이 너지. 네네. 그러면 극단적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 예를 들면 냉장고에 있는 네. 요구르트 네가 먹었지? 한 박스 네가 먹었지. 어. 그러면 저 하나는 제가 먹었지만 나머지는 아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네, 보통. 네, 네. 근데 무서우니까 공포군요, 공포. 입에 전 된 적도 없어요. 요구르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더 맞는 거죠 이제.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있었어요? 전 요구르트 싫어해요. 맨날 먹으면서 뭐 이런 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뭐냐면 처벌을 면하려고.
인정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어 차원에서의 방어적 거짓말을 습관화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성장하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 방어적 거짓말을 입에 달게 되죠. 이 방어적 거짓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포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무서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마사지를 못 하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 또 하나 결합되는 것은 지적 능력이겠죠. 계속 드러나네요 오늘 지적 능력. 아무리 무섭고 순간적으로 대응을 네네. 해야 되지만 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꽤나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원이라고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인원을 말을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 머리가 정도의- 좋다면. 그렇죠. 그 정도의 통제는 해야죠. 근데 순간 일단은 부정해. 무서우니까 저질러 놨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순간 대응해요. 근데 이게 지적 능력이 곧 뛰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 앞뒤가 모순된다는 사실을 잘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윤석열의 문제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억력 손상에 의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거짓말을 하기 좀 애매해요.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알코올성 그죠. 알코올성 치매. 치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1분 전 까먹은 거예요. 아. 그 금붕어가 그렇다 그러죠. 예. 1분 전 일을 까먹는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닭대가리 그러면 닭이 뭐 몇 초? 네. 뭐 네. 기억을 못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이제 그런 거고 네, 또 네. 닭들이 또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가 1분 전에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 인원이란 말을 절대로 쓴 적 없다는 말을 하고 까먹은 거예요. 네. 새까맣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인원 말을 써도 전혀 부조리를 느끼지 않죠. 본인은. 자기 스스로는. 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억력 손상. 기억력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순간순간 자기가 한 말 기억을 못하는 네. 그런 증상일 수도 있다. 어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 공포로 인해서 망상으로도 가고 이런 겁으로도 가고 그러네요. 그렇죠. 극단적인 겁으로 가고. 네. 결국은 과장이네요. 약간 좀 과대. 그렇죠. 현실 왜곡이고. 현실 왜곡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는 좀 이제 신기하게 바라본 것은 나온 거는 이제 박수를 안 쳐준다. 아, 네. 선생님 이거 민주당이 너무했어요. 너무했죠? 왜 박수를 안 쳐줘? 박수를 안 쳐줘가지고 개헌까지. 박수만 쳐줬어도 지금 계엄이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내란까지는 안 했을 텐데. 내란까지는 안 했을 텐데. 참 슬프게도. 감옥에 이렇게 다 지금 민주당 때문에. 네, 박수를 안 쳐줘가지고. 네. 야 선생님 이 정도면 진짜 그동안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스스로. 박수를 안 쳐줘서. 이거 선생님 이 정도면 진심 아닙니까 진짜로? 진심이에요. 제가 볼 때 느꼈는 확실히 진심이에요. 진심이죠. 너무 그때 가슴이 아프고 네. 슬프고 화도 나고 했을 것 같아요. 맺혀 있었던 거야. 언젠간 얘기해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얘기한 전에도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아, 그랬어요? 전에도 박수- 기자회견 때 박수 안 쳐줬다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제가 갔는데 박수도 안 쳐줘. 박수 정도는 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그거 근데 이번에 얼마-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맺혔어요. 정도면 맺혀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 윤석열 입장에서는 헌법에 계엄의 요건 중에 야당이 박수 안 쳐주면 계엄해야 된다. 이게 들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지금 계엄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냐 그런 전시 상황이거나 네. 그다음에 요건을 갖추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윤석열 보니까. 유성열 입장에서 전시 상황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죠, 지금. 박수를 안 쳐주는데 이건 개엄을 해야지. 전시보다 더하다. 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칩니다. 가슴에.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지금 사실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외환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 내환만 얘기하고 있는데 내란만 사실 전쟁이 일어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참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일으키려고 뭔가 내를 다 썼죠.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 인터뷰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무인기 보내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참았으니 망정이지. 북한에서 콘크리트 맞고 야 오지 마라. 그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쟁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뒤를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지금 5월달에 지금 임기가 끝났거든요. 작년 5월에. 이미 끝났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전시 상태에서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영구 집권하려고. 그러니까 전시 상태가 되고 김건희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진짜 민주당이 박수 안 쳐준 게 전시 상황보다
자기한테 더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신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얘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였고 윤석열의 이제 계획에 있어서는 김건희 대통령까지는 다 정해진 거였고. 네. 근데 그렇게 원대한 뜻을 품고 있는 네. 나라의 통일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자기한테 박수를 안 쳐줬어? 박수를 안 쳐줬어. 이거는 뭐 이건 안 되죠. 내란 계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윤석열도 아닌 척하면서 네네. 남들한테 박수 받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그거군요. 그렇죠. 야, 이거는 이런 분석이야말로 정말 선생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분석이네요. 아니 뭐 10%밖에 안 돼도 신경 안 그러네. 쓴다. 이건 의식적 차원에서의 맞아요. 말들이고. 전에 선생님 그 말씀 하셨죠. 그렇죠. 실제로는 박수 안 쳐주면 슬퍼서 우는 새끼였던 거. 아니 죄송합니다. 예, 네. 박수 안 쳐주면 슬퍼서 질질 짜는 인간이었던 거잖아요. 질질 짜는 정도만 아닌 거죠. 지금. 막 낙담하고 분노하고 지금. 이를 갈고 그죠. 네. 박수 칠 때까지 정치할 거야. 네. 계엄 선포할 테니까 다 박수 쳐. 뭐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공포 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포 정치죠. 근데 윤석열은 그 방법을 김건희처럼 예쁘게 사진 찍고 네네네. 예쁜 짓 해서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위험을 과시해서 네. 박수를 받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등장했는데 안 쳐. 아. 열받는 거죠. 네. 슬프고 열받고 뭐 온갖 이제 부정적 감정을 다 느꼈겠죠. 그러니까 박수를 받기를 원한다 사실은. 그렇죠. 그걸 드러낸 거다. 그 네.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네요. 그래서 박수 무당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런 얘기들이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습니다. 예. 뭔가 박수무당이랑 애들이 가까운 건가? 애들이 자꾸 박수에 집착하나? 그렇죠. 네? 호수에 집착해서 호수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 이게 이제 김건희는 화려한 옷과 센터 사진의 센터 사진. 이거라면 윤석열은 박수에 집착했을 수 있다 이거네요. 힘을 과시하고 박수 치는 거. 경례하는 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군의 날 제일 좋아했잖아요. 예. 윤석열 표정이 거의 찢어졌잖아요. 얼굴이 예. 좋아서 선글라스 끼고 딱 서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경례 딱 붙였을 때 그때 윤석열은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열중샷을 안 해준 거는 흥분해서 경례를 한 상태로 계속 두고 싶었나? 그럴 수도 있고 까먹어서 흥분해서 까먹었을 수도 까먹었어. 있고.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행진하면서 자기한테 경례 안 하고 갔어 보세요. 네. 그것도 계엄 일으켜요. 그거는 다른 바로 군인들 써서 박수를 안 쳐? 저 군인들 다 잡아와. 내가 대통령인데. 나한테 박수 안 치는 놈들. 예.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이거 이 박수에 대한 분석 이거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이번에 한 얘기 중에 그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국힘당 의원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지금 국힘 김용현이랑 얘네들도 지금 자꾸 그 이번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 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영치금 보냈죠. 영치금 보내고 지금 윤석열이도 지금 지 때문에 얘가 그 체포되는 날 뭐 청년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서부지법 폭동 일으켜가지고 지금 인생 끝나게 생겼습니다 다 지금.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 히 인생을 조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네네. 얘기해서 그러는 건데 아, 청년이라 그러면 안 되고 예,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네. 사람들. 정확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국가관이 투철하고 뭐 이래서 희망이 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폭동을 계속 일으켜달라고. 그렇죠.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얘기죠 지금 이게. 나는 이제 끝났는데 보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나 옛날 친구들도 나와서 나를 배신하고 뭐 좋은 직원 안 해주고 헌재도 분위기가 이상하고 네. 다 나를 버린 것 같아. 이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폭도들뿐이야. 네. 그러면서 폭도들에게 힘내서 폭동을 일으켜라. 뇌란 선동이죠. 이거. 내란 선동입니다. 뇌란 선동이죠. 이제 그만큼 윤석열이 네. 기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댈 때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오죽하면 폭도들한테 그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는 말일 텐데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뭐 동대구에서 얼마나 모였네, 부산에서 얼마나 모였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선생님은 저보다 뭐 훨씬 위시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학생 운동할 때에도 뭐 시위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정경 경찰들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법기관 뭐 그런 이런 행정기관들을 총동원해서 다 박살 내버렸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기껏 한다는 게 뭐 교회 어. 다단계 교회인
네. 그런 애들 사이비들 네. 사실상 그건 교회도 아니죠, 걔들. 사이비죠, 사이비. 사이비죠, 사이비. 네, 사이비 개신교들. 예. 그런 애들 데려다가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몰려 있는 것 아닌가, 막판 아닌가. 막판이죠. 그러니까 더 약간 좀 네. 극단적이고 애들이 그러긴 하지만 네. 약간 끄트머리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지금 그 저런 행동들 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다 끌어다가 예. 여기저기 모아서 집회를 하는 행동들은 네네.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발광. 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큰 위기 의식의 근원은 뭐냐면 여태까지 극우 세력들이 믿고 있는 건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네네. 계엄이에요. 군대. 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죠, 싹 쓸어버리면 다 정리된다. 네. 이게 얘들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나 그때 처음에 그런 구호가 나왔거든요. 군대여 일어나라. 그거 박근혜 때 나온 겁니다. 아 박근혜 때였나요? 예, 군대여 일어나라. 제가 그걸 보고 아 박근혜 찬성 집회하는 쪽에서 군대여 일어나라를 두고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피켓을. 예.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저게 있구나. 박근혜 때였군요, 그게. 아무리 니네가 설치고 날뛰어도 군대가 한번 출동해서 네. 이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네. 싹쓸이 해버리면 끝난다. 끝나는 거야 상황은. 이게 지금 극우 세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포의 근원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딱 하나다. 사실은 군대라는 겁니다. 계엄. 계엄. 근데 그걸 써서 실패한 역사가 없어요. 네. 극우 세력이. 네. 반드시 군대를 썼을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자기들이 영구직부터 장기집권의 길을 예.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실패한 겁니다. 처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선생님. 네. 그 처음 실패도 실패지만은 네. 친위 쿠데타인데 실패했다는 거. 그렇죠. 이게 큰 거죠, 사실은. 그것도 크죠. 그것도. 아니, 당시에는 뭐 박정희나 전두환은 지네가 정권의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가서 그럼에도 그냥 불구하고. 반란을 해서 얻은 건데. 그렇죠. 이들은 지들이 했는데도 실패를 네,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친이 쿠데타도 있긴 했어요. 네네. 박정희 때랑. 그건 이제 성공을 했죠. 네, 성공했죠. 근데 어쨌든 100% 성공했어요 지금까지는. 네. 하면.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좌절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뭘 갖고 이 국가를 지배하겠어요? 예. 국민들을 네네. 지배하겠어요? 지배력이 이제 끝났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 잘 쉽게 얘기하면 극우의 세상은 이제 끝났구나. 아하.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진 것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충격이 크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아하. 그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그 대통령실 분위기가 참담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해리스 쪽이랑 손을 잡고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우크라이나전에 무기를 보내고 예. 파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치열하게 그런 지 쪽으로 달려왔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전쟁의 길로. 그렇죠. 미국 패권 추구하는 미국에 빌붙어서 한번 해보려고. 네네. 그러면서 남북 통일의 꿈도 꾼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려면 해리스가 당선됐어야죠. 에. 근데 트럼프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럼 트럼프는 지들도 들어서 아는 거죠. 어. 고립주의, 전쟁 반대. 어.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이 팔아먹었던 물건이 이제 안 팔릴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혼란, 네. 당혹감, 아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이야기 안 팔린다 이제. 우리 극우 세력은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장사 못하고 끝나는 거 네.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탄핵을 곧 자기들의 몰락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판사판인데 다 나와야죠.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나와서 난동을 일으키고 온갖 짓을 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절박하다는 심각한 것을. 위기감, 네, 절박감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에 전 징표라고 어허. 봅니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 더 과해지겠네요. 더 과해지겠지만 윤석열이 탄핵되는 순간 기가 완전히 꺾일 겁니다. 파면되는 순간. 네, 파면되는 순간. 그럼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3월 1일은 우리가 행복하게 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분위기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질 네. 거다. 저는 이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렸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속속들이 잡아들이고 뒤늦게도 잡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이제 쟤네들이 좀 위축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주범 그 위에서 지시하고 배후 조종한 것까지 다 치면 네. 앞으로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난동을. 사실상 거기에 지금 이제 그날도 서부지법 근방에 석동현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극우 집회, 네. 이 뒤에 뭐 석동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좀 그거를 이제 사실
빨리 밝혀내야 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네. 그 저 검은 비닐봉지로 통 들이면서 돈 내놔라. 근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보니까 저 물총이었어요. 물총. 공룡 물총. 네. 공룡. 예, 2분 만에 제압이 됐습니다. 네. 야, 그 진짜 우리 고객분들, 직원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목숨 걸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계엄 저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댓글이 선생님 장난 아니었습니다. 왜 은행 강도가 자기는 은행을 털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댓글이 그런 거죠, 댓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렇죠. 2분 안에 끝난 은행 털이가 어딨냐. 공룡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어딨냐. 네. 다 이거 저 개몽하려고 그렇죠. 잘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는지. 개몽털이.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윤석열 덕분이에요. 윤석열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진짜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상목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지가 내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최상목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하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아니냐 이런 건데요. 하나는 실제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저렇게 접었다는데 뭐 그래서 네. 이 짤도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봤냐 네가. 지금 이상민도 저렇게 봤더니 다 보였다는 거거든요. 이놈들이 뭐 시력이 엄청 좋은 거냐. 그래. 근데 아무튼 이제 지네들이 통으로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함 이것도 있지만 자꾸 미국에서 지지한다고 해주니까 네.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목이 빳빳한 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 질의도 보냈습니다. 네. 촛불행동에서 공개 미대사관에 이거 지금 왜 자꾸 이런 발표를 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그런 농성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뭘 우려하는 그 이제 뭐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왜요? 뭐 그렇게 항의하면 더 지지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성불가침. 나쁜 건 다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마치 그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강도를 잡고 이제 경찰서에 다 보냈는데 저 그늘진 구석에 미소 짓고 있는 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쟤네에 대해서는 아예 다 못 본 것처럼 경찰도 피해자도 강도도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긁어부스럼 하지 말자. 네,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두려움의 대상 아닌가? 네, 그걸 공미주의라고도 하죠. 네. 사실상 공포. 네네. 미국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실상 그 숙미의 배후에는 공미가 항상 있는 거죠. 네. 근원은 공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숙미는 숭상하는 거고. 겉으로는 이제 공포스러운. 겉으로는 숭상인데 의식적 네네. 차원에선 아하. 사실 깊게 들어가면 공미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원시인들이 네네. 그 자연에 있는 맹수들을 처음에 숭상했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곰, 뭐 부족, 네네. 우리는 늑대 부족. 왜냐면 무섭거든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숭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좀 해치지 말아주세요. 네. 이러면서 숭배하는 거고 외계인 숭배족들도 있어요. 황교안이 또 외계인 숭배할지도 몰라요. 음모론 믿으면서. 근데 어쨌든 그 외계인에 대한 숭배도 무서워서 그런 게 제일 커요. 네. 외계인이 우리보다 약하다, 듣보잡이다 그러면 뭐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UFO 타고 와서 우리 밤에 와서 장기 빼가고 이런다 무섭잖아요. 네네.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가 그 대상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포가 숭배로. 네, 근데 한국은 사실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해방 이후부터 네네. 한국 전쟁을 거치는 시기까지. 그래서 그 뼛속 깊이 각인된 공포.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공포.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예. 큰 나라, 강한 나라. 그러니까 여기 이게 겉으로는 충미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워서 미국을 찬양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막 합리화하는 거죠. 하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다. 저희는 괜찮잖아. 민주주의잖아. 자본주의의 모범 그것도 아니야? 합리화네요. 일종의 합리화죠. 공포를 덮기 위한.
아, 회피네요,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그게 이제 커요. 그래서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는 게 큰 거죠. 만약에 숙미만 있다면 이렇게 껄끄러워하지는 않아요. 네. 공미 때문에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겁니다. 아, 숙미만 있다면. 그렇죠. 그거 오히려 할 말하죠. 뭐야? 너 내가 모범을 알았던 미국이 왜 내란을 지지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공미가 있는 거야. 이면에는. 그러니까 사실 숙미라고만, 그러니까 숭상만 있다고 하면은 아, 큰 나라다. 그렇죠. 뭐 경제도, 그렇죠. 뭐 민주주의도 잘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은 어. 뭐 중국이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AI도 막 하고 네. 그러면 중국도 뭐 잘하네. 잘하네.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미국 문제를 기피하는 이런 한국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 사실 최상목을 지지했던 건 바이든이에요. 네. 지금도 트럼프 정권이 지지한다고 볼 이유는 없어요, 딱히. 근데 뭐 계속 그렇게 발언들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 지지한다는 발언을 합니까? 그러지 트럼프 않나요? 행정부에서는 별로 안 나오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 그런 기사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트럼프와 최상목은 언제 통화할 것인가. 뭐 뭐 그런 이제 기사가 그런 나오긴 거야. 하던데. 그건 뭐 이제 통화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곧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형식적으로. 네네.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탄핵을 해도 돼요. 네네. 트럼프 정권의 입장이 뭐냐?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그거 괜찮은데요. 그래 최상목과 국무위원들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네네.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괜찮은데. 예. 아마 트럼프 그럴 거예요. 지기들 시원하네. 네. 나만 시원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쟤들도 시원한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트럼프 심리 분석을 좀 하루 좀 가보긴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약간 이제 이 최상목을 못 날리면서 또 체포가 안 되면서 이제 윤석열 체포가 약간 이제 그 기간 동안 쟤네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여론조사가 무슨 뭐 엄청나게 나온다는 등 이러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야, 이게 다시 고구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이재명 대표는 사이다인데. 그렇죠. 기본 저 이미지가.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 연설, 그다음에 어제 인터뷰 이런 거 봤을 때는 다시 이제 기본 사회랄지 외교는 몰빵 안 된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한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미국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네.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다시 관찰했을 때 윤석열을 그동안 키워줬던 것도 미국이고요. 그렇죠. 비호했던 것도 미국이고. 네네.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해서 좌절시킨 것도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정치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또 이재명 대표처럼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좀 우클릭의 욕을 먹고 친밀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쪽에 자기가 미국에 반대하지 않는 인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현종. 그렇습니다. 아주 김현종. 노골적인 친미 인사죠. 예전에 위키리크스라고 네. 미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에 본국에 보내는 그 외교 문서를 해킹해가지고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현종이 등장하죠. 그렇죠. 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죽기로 싸웠다. 죽기로 싸. 훌륭한 우리의 종이다 뭐 이런. 네네. 김현종 운명한 거 이런 걸 보면 예. 미국의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어써서 싸우고 싶은 생각은 네. 없다.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 네네. 뭐 이런 쪽의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네. 비토하지 말라. 예, 이런 얘기고요. 의회 조사국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렇죠. 네네.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국제 관계에서는 어쨌든 미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국익 외교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일정 정도. 이번에 내치와 관련해서는 원래 자기의 기조를 상당 정도 드러냈어요. 대표적인 게 헌정수호 연대라는 발언도 저는 상당히 주목해서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이 헌정수호 연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선 전에 저는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끝나고라도 내란 세력을 고립화시키고 나머지가 다 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동세상의 꿈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또. 이거 좀 오랜만에 한 거죠. 네, 그래서 1980년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대동세상의 꿈 계속 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지향과 목표,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는 발언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본 사회. 그 기본 사회 사실 네, 기본이 튼튼한 나라. 네, 선생님께서 계속 이게 돼야만이 한국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좋아진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못했었죠. 이걸 못했어요. 네. 아주 답답했거든요 그때. 그때 수박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 지금 못하게. 돌이켜 보면 진짜 그 주변에 진짜 네. 그 한번 돌더라고 짤로. 네. 그 대선 시기에 이재명 대표 그 저 대선 후보 네, 네. 그 선거원들 야 형편없더만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기본 입장은 아. 미국이 자기를 비토하지 않게끔 네. 하면서 내치에 있어서는 원래의 기조대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이번 연설을 통해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연설에서 네, 그런 걸 보여준 거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트럼프가 이 워낙 미국이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돈 없어요. 미국. 돈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부채는 엄청나고 돈은 없고. 옛날에는 돈이 많지만 돈을 더 먹으려고 군대 투입해가지고 다 그냥 잡아먹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주고 싶을 때는 좀 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뺏고 그러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캐나다도 뺏고 그냥 멕시코도 뺏고 네. 뭐 싹 다 뺏고 지네 나라 교육부도 없애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돈 나올 수 있는 거 다 그냥 뺏어버리던데. 근데 이제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이 죽고는 협상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당당하게 나가더라고 이렇게. 네. 또 트럼프도 당당하게 나오면 또 약간 인정해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네. 일단 대외 전략에 있어서 말폭탄 쏟아내는 거 하고 경제적 방법을 통한 공격은 네. 당연히 하려고 하지만 네네. 군사적 방법은 배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중국과의 대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하. 트럼프가 중국은 적대시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했죠.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압박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네, 중국과도 경제적 싸움 정도는 할지 몰라도 네.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 중국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이런 쪽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하고 나왔을 때 네네. 그거를 맞받아서 잘 치고 나가면 그러니까요. 군대를 동원해서 뭐 어떻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트럼프 개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미국의 처지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언제 말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가서 다 그냥 총으로 쏴버렸는데 다 네, 아니면 뒤집어 엎든가. 뒤집어 엎든가. 아, 살짝.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트럼프 같은 입으로 그냥 조져버리는. 그렇죠. 야 25% 씨. 그래. 응? 와 반발해? 그럼 한 달. 약간 이런. 내가 살 거야. 뭐 내가, 이제 이런. 야 가자 다 내가 그냥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안 돼? 그럼 할 수 없고. 뭐 약간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가. 이게 아니 사실 가자죽으로 먹으려면은 네. 뭐 이번에 뭐 요르단 그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나 이거 뭐라고 그랬더라? 아동을 받아들인 거. 아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르단이 좀 어려운데 이거 저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하는 말이 우리는 협박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네. 야씨 거의 뭐 윤석열 급인데 얘도. 네. 근데 사실 가자지구를 먹으려면은 미군들을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배제했죠. 근데 그렇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네들도 얘기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군사력을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못 먹는 거죠, 사실. 못 먹습니다. 사실상 네. 이 말로만 개뻥을 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도 좀 그 어, 멕시코 대통령처럼 거기도 친미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좀 당당하게 뭐 빈살만처럼 악수까지 거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려면 네네. 국민적 지지가 확고한 지도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이유는 네네. 그 사람이 한 80몇 %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81%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지율이.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개혁 정책, 네네, 최저임금 그렇더라고요. 인상이라든가 네.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트럼프가 막 덤벼도 같이 싸우는 건데 네.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음. 윤석열 같은 놈이 지도자가 돼 있다. 그럼 트럼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트럼프의 지지를 잃을까 봐. 네네. 다 덮어줄 겁니다. 대왕고래 석유 없지만 파서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그 누구보다 국민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는 네. 개혁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미 협상력이 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도 그런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탄핵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돼버리면은 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의회 조사국 지금도 의아하거든요. 우리말 잘 안 들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 아예 범죄자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 범죄자라고 해버리는데, 야, 한 나라의 의회 이거는 진짜 근데 외교상으로 네. 너무 도를 넘는 건데. 그때는 그게 바이든 행정부 때 네, 그렇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12월이었죠. 12월 총동원해서 자기들 입장을 이제 내세운 거고 아하.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걸 한 거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는 네.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전문 예. 매체에서 윤석열은 트럼프가 싫어한다. 네. 뭐가 이제 구해줄 생각이 없다. 네, 네. 오히려 이재명과 잘 잘 맞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 가능성이 흘리지 않습니까? 되겠죠. 네, 이걸 흘렸죠. 봤을 때 트럼프 쪽에서는 한국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이제 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대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이제 그 미국의 좀 머리를 좀 굽히고 네. 들어가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죠. 그래야죠. 네, 네. 당당해야죠. 네. 그래야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네. 많이 또 응원을 하고. 그리고 그럴 수 트럼프를 있지 않겠나. 상대할 때는 전통적인 수사를 쓰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네. 한미동맹을 난 너무 신성시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강화에 목숨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트럼프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돈이네. 돈 달라 그러는 건데 이 자식들이 계속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럴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오히려 한미 동맹이라고 말을 하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맹이라고 말을 하면 트럼프 오히려 싫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어차피 한미 동맹 깰 생각이에요. 얘는 속마음이. 네. 근데 그걸 붙잡고 있겠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미국을 상대할 때 썼던 수사들, 네. 그건 네오콘들이 바라는 수사들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아부를 한다. 네. 트럼프는 오히려 더 싫어하거나 경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재조정. 네. 공정한 관계, 윈윈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당당하게 트럼프는 그러면 돈이 이제 좀 굳혀질라나? 오히려 돈 좀 덜 들라나? 주한미군 빼도 좀 쟤네들이 뭐라고 안 하겠네. 오히려 우리가 말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돈 드시는데 주한미군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상 돈 든다고 생각해서 전 세계 미군을 다 빼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입장을 가지면 오히려 트럼프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다가는 정광훈 목사나 세계로 교회가 큰일 나죠. 트럼프 반대 집회를 하겠어요. 네. 스탑 더 스틸. 근데 그 반대 집회를 할 만한 돈도 없을 겁니다. 돈이 마를 거예요. 돈이 거기서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박상학이 지금 삐라도 못 부리죠. 네. NED 자금 동결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NED에게 돈을 대는 USAID. 네. 야, 이 돈도 그냥 다 없애버리자 이러더만요. 일단 다 동결시켜놨고요. USAID는 아예 이제 미국 국제개발처라고 부르는데 네네. 해체시켰고 뭐 법원에서 일부 제동 걸었지만 막기 힘들 것 같고 NED도 지금 자금이 끊겼어요. 박상학이 지금 삐라 뿌릴 돈이 없을 겁니다. 진짜 삐라를 뿌리던 놈이 이제 눈물을 뿌리고 있겠군요. USAID가 그리고 전 세계 극우 세력, 반정부 세력, 그렇더만요. 미국을 이제 따르는 사실상 CIA더만요. 그 CIA죠. 네, 외곽 조직이라고 CIA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엄청난 돈을 뿌리면서 그걸 양성해 오고 네네. 언론 쪽에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론 조작을 해오고 네. 이런 짓들을 했는데 그걸 날려버렸잖아요 한 방에. 지금 그 돈이 아까운가 봐요. 그것마저도. 돈도 아깝고 네. 결정적으로는 네오콘 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미국 트럼프 표현으로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세계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침략을 일삼고 패권을 추구하던 이걸 철회하고 미국 국내 문제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그 반대를 하려고 하는 네오콘 세력, 글로벌리스트, 금융자본가들 뭐 이런 식의 미국의 트럼프 진영은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림자 정부라고. 이 세력들의 반대를 깨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진짜 놀라운 속도로 과감하게 딥스테이트를 작살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USAID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두 개의 수단을 써요. 하나는 군대, 이제 미군들이죠. 또 하나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USAID를 비롯한 CIA 라인입니다. 공작.
근데 사실 전쟁할 때 빼면 군대보다는 네네. 오히려 이게 더 커요. 색깔 혁명을 위해서 일으킨다든가 뭐, 그 나라 네.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뒤집는다든가.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런 색깔 혁명들. 그렇죠.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든가 예, 예. 뭐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심지어는 뭐 이번에 머스크의 폭로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네. 에도 USAID가 충격적이었어요. 자금을 댔다. 아니 그거 저 선생님이나 제가 말을 하면은 야, 음모죠, 저거 음모론이죠. 또 저 반미 음모론자들 저거.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약간 그렇게 의심을 해봤잖아요 그때 솔직히. 그렇죠. 마음속으로 의심해봤거든요 저도. 이거 미국이 한 거 아닌가? 근데 머스크가 이번에 드러내 버렸어요. 네, 굉장히 미국이 머쓱해졌어요. 네.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전 세계를 조물락조물락했던 쉽게 얘기하면 조작과 네오콘 공작. 세력의 네네. 사실은 핵심 지배수단입니다. 세계 지배수단. 이거 날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트럼프가 네오콘을 작살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워낙 괴이한 인간이라 네. 진짜 여러 가지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네오콘 세력과의 전면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봤습니다. 트럼프가 돈 되는 거는 무조건 다 끌어쓰는구나. 네. 뭐 캐나다, 멕시코, 뭐 중국 뭐 할 거 없이 지네 뭐 친미 국가도 뭐고. 그다음에 지네 나라 교육부도 없애버리고 USAID도 없애버리고 또 돈 될 것은 다 그냥 끌어간다.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네오콘과의 싸움. 네오콘과의 싸움이 네, 지금 네. 주요한 주요한 것 관심사다. 같다. 그래야 트럼프가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 전략, 예. 마가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음.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미국의 이 위신을 다시 위대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 땅바닥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체면 유지라도 좀 하자. 네. 이제 세계 지배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갔고 네. 그냥 어떻게든 버텨서 이 위기를 한번 버텨보자.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패권 추락을 연착륙시키는 게 주관심사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를 연착륙시키려고 한다. 그렇죠. 미국 패권 추락을 경착륙하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네네.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선 반대 세력을 제압해야 됩니다. 작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딥스테이트 공격에 아주 사활을 걸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미국으로부터 한국 극우 세력으로 들어오는 돈줄은 당분간 마를 게 확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집회하기 힘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세계를 교회도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국 폰 뭐 무슨 폰 네, 다단계로 뭐 하더라고 이렇게. 네, 뭐 판다 그러더라고요. 정광훈이가. 네,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 그걸 팔아가지고 그 폰을 팔면은 뭐 거기서 뭐 이제 얼마씩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런 구조를 그렇습니다. 뭐 자유마을 뭐 그런 구조를 만든 모양이더라고요. 박상학도 이제 다단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금 전환기는 세계로 교회로 갔던데 그럼 박상학은 저 정광훈 쪽으로 가려나? 모르죠. 이제 돈 받으려면 또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돈 되는 곳으로. 정광훈이가 자꾸 트럼프 쪽에 사람 보내서 줄 네네. 내려고 자꾸 얘기하잖아, 지도. 네. 그 이유가 분위기 파악을 하는 인간이니까 하려고. 트럼프 쪽 되면 우리 쪽에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잘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USAID도 끝나고 NG도 끝나버리는데 지금. 그렇죠. 뭐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네네네. 지금 살 길 찾자고 갔다 온 거군요 이번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이제 보통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네오콘이랑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랑은 협상을 하려고 한다. 네. 특히 이제 뭐 그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중국을 제1적으로 보니까 러시아랑 북한을 좀 끌어당기려고 하는 미국이 그런 게 있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루비오가 약간 반복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불량 국가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대번에 그냥 쳐버리더만요. 국가적으로. 네. 쳐버리고 또 지금 부산항에 알렉산드리아 핵잠수함 들어왔습니다. 핵잠수함이 들어왔죠. 잠수함입니까? 예, 잠수함이죠. 네네, 핵잠이 들어왔는데 또 이것도 이제 북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성에서 강력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의 의중이 뭐냐? 진짜 북이랑 뭐 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냐? 네. 옛날처럼 또 똑같이 이것저것 간 보는 거 아니냐? 이거 북한은 그거 아주 싫어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 대해서 북쪽보다 더 적극적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됩니다. 더 적극적인 쪽이 그 쉽게 얘기하면은 아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미국 중에 누가 더 협상에 적극적이냐? 그렇죠. 누가 더 아쉽냐. 누가 더 아쉽냐? 근데 사실 북한은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옛날에 비해서. 네네. 그때에 비해서도 핵 역량도 훨씬 강화됐고 경제 성장도 착실하게 지금 되고 있고 특히 북러 회담 또 북중 관계 예.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도 있고 뭐 이런 쪽에서 예. 북쪽은 옛날같이 미국의 제재 해제에 목을 걸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 아쉬운 게 없는 거죠, 별로. 뭐 괜찮아, 우린 너희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네. 쪽이라면 트럼프는 결정적으로 지금 전쟁을 다 끝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중동은 일시적 휴전을 시켜놨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사 보내고 네. 푸틴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네오콘이 집중돼 있는 데가 어디냐? 동아시아거든요. 네. 요거까지 다 빼야 돼요. 아. 이걸 다 빼야 자기가 원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 소위 마간이 뭐니 이걸 다 네네. 하려면 네오콘 세력을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트럼프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쉽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훨씬 더. 훨씬 더. 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북미 회담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훨씬 더 북쪽보다 강할 것인데 아. 트럼프 스타일이 처음부터 저 자세를 보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보할게. 내가 더 큰 핵단추가 있다고. 그거는 이제 그랬던 놈이었죠. 그건 협상 직전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네. 그 트럼프가 후보 때 보통 핵을 많이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그렇죠. 일이다. 계속 그랬죠. 이게 작년에. 암시를 준 거예요, 북에다가. 예. 앞으로 내가 북조가 협상하게 되면 비핵화 같은 건 얘기하지 않을게. 그냥 네네. 핵 보유고 인정하고 대화할 거야. 음. 이 암시를 준 거예요, 계속. 그럼 이제 북쪽도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옛날과 좀 다르게 제안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꺼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에. 네. 그럼 북쪽도 거기에 상하게 긴장 고조를 시키겠죠. 음. 그래서 2017년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때 트럼프가 뭐 화형과 분노를 얘기하고 그랬죠. 그랬죠. 북쪽에서는 노망난 늙은이를 불로다스리겠다 이러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의 긴장 고조는 아니지만 꽤나 우려할 만한 수준의 긴장 고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우려할 만한.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할 말이 생기죠. 아. 협상해야 된다. 봐라. 아. 얼마나 위험하냐. 야 이거 놔두면 우리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날라올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하기 위한 그런 압박, 위기를 그런 위기를 높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압박이 먹혀요. 2017년에도 안 먹혔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은 트럼프가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그렇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기가 동아시아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위기 잡는 것이다. 네. 전 그쪽으로 오히려 생각할 쪽입니다. 이번에 핵잠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네. 그게 이제 만약에 네오콘의 준동이 아니라면.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행보는 대략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일시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은 있을 것이다. 의도적이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네. 네오콘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냈습니다. 네. 네. 마침내 후회한다. 네. 처음으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요. 네.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하는 날 그 인터뷰를 낼 일이 있냐? 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거의 확정되니까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이 인터뷰를 통한 일종의 사과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소위 이재명 대표를 반대했던 친문 세력이 뭐 굉장히 난리를 많이 쳤잖아요. 네네. 뭐 김동연, 김경수, 네네. 임종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통합해라, 문을 열어라, 네. 뭐 이런 쪽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랬죠. 네. 네. 그 연장선에서 나온 인터뷰가 아니냐 아하. 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는. 네. 그래서 지금 친문 세력의 입장은 윤석열 파면 될 것 같고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사람도 마땅히 없고 네. 사실상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밥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한테도 뭐 좀 자리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압박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막 흔들어 가지고 대권 주자를 교체하겠다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만한 인물이 좀 없죠. 사실상. 네. 그렇긴 하죠. 네, 현실적으로 김문수보다 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다음에 정권 잡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를 외면하면 안 돼. 혼자서는 못해. 우리도 좀 살려줘. 우리도 먹을 것 좀 줘. 뭐 거의 그쪽으로의 움직임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세력들 이제 쉽게 하면 그거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야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줘. 뭐 이런 네.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내 통합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인터뷰 같고 아하. 안타까운 것은 반성이나 사과를 하려면 화끈하게 잘했어야 돼요. 예. 근데 뭐 거기 보면 약간 어중투더라고요. 뭐 조금 남에게 슬쩍 책임을 미는 듯한 내용들이 추미애 많았죠. 장관과 윤석열 소위 당시에 추윤 갈등이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명백하게 윤석열의 난동 아닙니까? 그렇죠. 난동이었죠. 그때 사실 그걸 진압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뭐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 장관을 오히려 물러나게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했지만 이번엔 또 말하는 거 보면 네네. 순조롭게 처리가 안 되고 역풍이 불었다느니 그런 식으로 그거는 다 그 당시에 조중동이 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내가 그때 쳐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참 미안하다. 그렇죠. 판단을 잘 못했다 내가. 맞습니다. 이래버리면 깔끔한데요. 그게 진정한 사과죠. 그러니까 이러면 깔끔하고 아유 그래. 사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번에 이것은 뭐 높았고.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로서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후회한다는 말을 꺼내고 진짜 목적은 우리 애들 좀 어떻게 좀 챙겨줘.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런 쪽이 아니냐 싶어요. 사과 인터뷰보다는 밥그릇 인터뷰였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을 때 그때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뭘 했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면이 바로 임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끝까지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극우 세력들의 지금 난동들이 지금 예상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촛불로 진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싸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